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오늘은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MBTI를 육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김준희 작가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력서에도 MBTI를 확인할 만큼 굉장히 유행입니다. 작가님도 혹시 MBTI 해보셨습니까? 네, 요즘 MBTI 정말 유행이죠. 이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MFJ라고 ENFJ입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똑같이 ENFJ가 나옵니다.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고 하네요. 자신의 성격을 어느 정도 얘기해준다고 하니까 신기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네, MBTI를 우리말로 하면은요,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인간은 각자 타고난 성격의 생김새가 있고 이것을 유형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브릭스와 마이어스가 MBTI 검사를 개발했습니다. MBTI는 외향 E, 내향 I, 감각 S, 직관 N, 사고 T, 감정 F, 판단 J, 인식 P. 이 8가지 지표들 중에서 심리적으로 선호하는 4가지에 따라서 성격을 16가지로 설명합니다. 네. MBTI는 육아에서도 개인의 타고난 기질 선호도를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각 성격 유형마다 강점을 활용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툴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유의하실 점은요, 네. MBTI에는 이상한 성격이나 잘못된 성격은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없고 모두 각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별 유형일 뿐입니다. 네. 우리 아이랑 나는 정말 성격이 달라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엄마도 한번 아이와 자신의 MBTI를 검사해보면 육아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성격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외향형인 엄마는 내향형인 아이가 소극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탄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의 행동을 볼 때 좀 답답하게 네. 보고 또 그래서 본인의 성격대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나름 대담성을 길러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반면 조용하고 차분한 내향형인 엄마는 호기심이 많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외향형인 아이가 불안합니다. 걱정되죠. 네, 또 사고뭉치처럼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나름 아이의 침착성을 키워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듯이 나와 다른 아이의 성향을 바라볼 때 아무래도 나와 다른 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상하다, 왜 저러지? 이런 관점으로 네. 바라볼 수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육아에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서로가 자신의 성향에 따라 특정 성격 가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이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와 아이의 MBTI가 서로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볼까요? 네, 제가 N과 S로 예를 들어볼게요. 감각 S와 직관 N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감각 S는 우리 몸에 있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파악하는 유형이고 직관 N은 이미지나 연상, 심상 등을 통해서 세상을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직관형인 부모는 추상적인 표현을 좀 자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감각형인 아이를 두었다면요,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써서 의사소통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S 우세 성향은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훨씬 더 잘 이해하거든요. 배움에 있어서도 아이에게 상상해 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현실 체험을 해서 오감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직접 만지고 느끼고 맛보고 듣고 하는 증명된 사실들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 아이가 N 성향이다, 네. 이렇다면은 이런 아이들은 빅픽처, 그러니까 큰 그림을 통한 개념, 비전으로 잘 배우고 또 거기서 영감을 받습니다. N 우세 성향인 아이들에게는 많이 상상하게 해주시고 질문을 던져주세요. 또
어떤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게 하는 편이 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긍정적인 배움을 도출합니다. 그러니까 MBTI 각 지표들의 특징을 잘 인지하고 또 우리 아이를 관찰해 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MBTI 검사가요, 할 때마다 검사 결과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검사 결과가 뚜렷하지 않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체로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변경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MBTI 4가지 지표 중에서 JP 코드는 노력이나 환경에 의해서 변하기도 해요. 네. P가 J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 환경이 P보다는 J로 살도록 많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J가 P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전자에 비하면 드물다고 하고요. 또한 자신의 타고난 그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STP인데 ENFJ로 바꾼다기보다는 내가 ISTP임을 잘 이해한 뒤에 이 유형을 잘 발달시켜서 보다 만족스러운 ISTP 유형이 되도록 그렇게 성장시키는 편이 좋습니다. 네. 즉 이것을 비유하자면 사과가 배가 부러워서 배가 되겠다고 노력하기보다는 사과인 나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더 멋진 사과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검사할 때마다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후천적인 노력으로 바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결국 우리가 부모로서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 아이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부모가 채워주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 성격 차이라는 것은 나에게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낯설 수도 있고 나에게 어려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즐거운 것일 수도 있는 그저 서로의 다름일 뿐입니다. MBTI를 활용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은 아마도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그래서 그랬나 보다 하면서 서로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부모의 방식만 고집하다가는 아이가 엇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아이의 성격을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검사를 활용하되 또 우리 아이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